네, 자, 110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가 나타난 거래로 옳은 것. 해서 보니까 차변에 비용이 발생, 대변에 자산이 감소입니다. 이 4개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차, 이제 건물을 빌리는 거죠. 당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니까 건물주, 조물주보다 유리한 건물주 입장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 수익이 발생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보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상품 4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상품이란 자산이 들어오겠죠. 자산이 증가 차변이죠. 그 다음 외상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뭐예요? 부채의 증가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자,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선 현금이 나간 거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8만 원. 그리고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지급한 거죠.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보기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하는 김에 토지 8천만 원 구입. 그러면 토지라는 자산 증가 차변을 기록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생큐죠. 자, 우리가 합법적인 컨닝할 수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항상 켜놓으세요. 이론 시험 볼 때도. 그리고 컨트롤 F, 파인드의 약자죠. 자, 검색해서 선급 비용을 딱 입력을 하면 선급 비용은 당좌 자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33번이니까 요 145번까지는 당좌 자산이죠. 자, 유동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는 원래는 비유동 부채였는데 유동성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날이 도래한 겁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그러면 자, 유동성 부채로 전환을 시켜서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이거하고 이거 성격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금 뭐예요? 회사에서 임시로 국세청에 납부할 거,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거, 보관하고 있는 거 유동부채죠. 선급 비용이 들어갔지만 선급금 뭐예요? 먼저 지급한 비용.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비용이죠. 근데 1년치를 지급하다 보면 내년도 것도 먼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를 뭐라 그러냐? 선급. 그러니까 먼저 지급한 거니까 나중에 그만큼 우리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급 비용은 그래서 선급금처럼 당좌 자산이다. 여기 선급금이 여기 있죠. 당좌 자산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아래의 가와 나 여기 있죠.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회사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발생한 수수료는 계정 과목을 뭘로 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계정 과목 코드는 984번입니다. 이거 가보면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수수료 비용은 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요거는 영업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차량 운반구 이거 유형자산이죠.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는 일회성이죠. 차량을 구입할 때. 그러면 요거는 뭘로 한다? 자산의 증가. 다시 말해서 차량 운반구로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요 문제가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보고 A 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요거는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그럼 눈여겨볼 게 뭐냐? 기초가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잔액이 대변이 많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180만 원이죠.
요건 기말은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적은 거고 차변에는 20만 원 뿐이에요. 이쪽이 많죠. 다시 말해서 표시는 여기 하지만 대변이 잔액이 남고 그래서 요게 내년 1월 1일 되면 다시 기초가 돼서 대변으로 넘어갑니다. 자, 잔액이 대변에 있다. 잔액이.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재무상태표는 홈그라운드가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게 돼 있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 표시하도록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죠.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 홈그라운드 쪽에 잔액이 남는다는 거. 홈그라운드 쪽에 그러니까 자산은 잔액이 항상 차변에, 기초가 차변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기초가 대변에 있죠. 그러면 부채 자본 또는 수익 중에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받을 넣으면 뭐예요? 이거는 자산이죠. 자, 얘는 탈락. 기초가 차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고선저비 비용입니다. 비용은 차변에 기록이 되죠. 미수금, 아직 받지 못한 돈, 이건 자산이죠. 차변에 표시가 됩니다. 기초가. 자, 그러면 유일하게 외상매입금 남았어요. 얘는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어디? 대변에 표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외상매입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대변, 감소는 차변이죠. 이 장부를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이 해석을 하면 아, 작년에 외상값 못 갚은 게 150만 원 있었어. 근데 새로이 9월 10날 또 외상으로 사왔어. 그러면 총 갚아야 될 외상값은 180만 원인데 9월 15일 날 20만 원 갚고 아직 못 갚은 게 16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자, 요거 앞에 문제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죠. 다음 중 유형 자산이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 차량운반구. 자동차 값만 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다 채권 삽니다. 그냥 영업사원이 알아서 그다 팔아주죠. 자, 자동차를 살 때 또는 기계장치를 살 때 여기에 취득하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취득 시에만 들어간 겁니다. 이 비용을 다 더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볼 게 취득세와 재산세는 달라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여러분 아파트 살 때 취등록세라는 말을 쓰죠. 취득세 이거 한 번만 내면 끝입니다. 등록세도 한 번만입니다. 근데 재산세는 어떻게 해요? 매년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게 바로 저 재산세죠. 자, 그 다음 설치비. 이거 취득해서 기계장치 공장에 설치할 때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 이 전문가들이 와서 딱 맞춰줍니다. 제가 인쇄사 가보니까 이거 시운전 하는 데만 뭐 2, 3일 걸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취득세, 설치비, 시운전비 요거는 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례성이라는 거. 근데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목이 아닌 것 1번 재산세가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자, 또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 하면 정확히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 자산 맞고요. 이거 외상매출금 받을 넣음 맞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 아까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요거 분류할 때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당좌 차월, 요거 차입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좌 차월을 검색해서 봤더니 컨트롤 F 누르고 당좌 차월 256번 유동부채 251번부터 290번까지는 여기 있네. 유동부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부채고 나머지는 전부 당좌 자산이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안 넘어가니.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인출금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자본금 개인기업일 때 주식회사는 함부로 돈 뺐으면 안 됩니다. 개인기업일 때 자본금, 사장님이 수시로 돈 막 가져갔다 해요. 사장님 마음대로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공부할 때 딱 정리해 놓은 게 있는가 하면 연습장이 있죠. 연습장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인출금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 달라고 하면 주고 가져오면 받고 쭉 했더니 1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나와요. 최종적인 것만 마지막에
연습장에서 요약 정리 서브노트에다가 옮겨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가서 가져온 돈이 많다. 그럼 자본금에 더해주고 가져간 돈이 많아. 그러면 자본금에서 빼줍니다.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성격은 인출금도 자본금하고 똑같다는 거. 자 그러면 인출금 계정 과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아래의 가와 다 여기 가나 다의 각각 관련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 주로 기업주, 사업주의 가의 지출을 의미한다. 업무적으로 지출한 거는 인출금에 안 적죠. 근데 개인적으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개인적 용도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나에서 사용되며 임시 계정에 해당한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에서 함부로 가져가면 그거는 공동 투자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의 그 자금 횡령이 됩니다. 횡령죄에 해당이 돼서 자, 요거는 개인기업이다. 다에 대한 평가 계정, 평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여러분 실력을 평가한다고 그러죠. 그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 그러니까 평가 계정이다 하는 건 그런 뜻이고요. 자, 다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보고기간 말에 다로 대체되어 마감한다. 그럼 다는 그렇죠.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 이거 자본금은 사장님 개인 회사는 사장님 돈이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거 다 사장님 거 아니야. 인출금 빼야 돼. 가져간 거.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수익 비용이 아닌 것 찾으라는 소리죠. 자, 임차료. 임차료하고 임대료가 좀 헷갈리죠. 임대료는 우리 건물에 보면 임대하함 써 있죠. 그건 건물주 입장에서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입자는 임차가 되겠죠. 주인은 임대. 그럼 주인이 받은 거 임대료 수익. 임차료는 세입자. 이건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갖고 있던 뭐 기계장치 차량 원방구를 팔아서 이익 본 거.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임대료, 임차료 요건 수익, 요거는 비용. 자, 근데 선급 비용. 비용이 들어갔지만 아까 선급금 1년치 뭐 저 보험료를 내다 보면 내년도 것도 낸단 말이에요. 선지급 뭐 보험료 요 비용은 보험료가 되겠죠. 근데 내년도 거는 우리가 먼저 낸 거니까 선급금과 같다 성격이. 그래서 아까 선급 비용은 당좌 자산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9번 문제. 이번 시험은 뭐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요 9번 문제가 제일 아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15개 중에. 다음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당기 수익에 대응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이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 자, 수익하고 비용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00원짜리 물건을 120원에 팔았다. 그럼 120원은 매출액 100원은 원가가 되죠. 자, 이렇게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이 직접 대응하는 것을 이제 직접적인 대응이라 그러고 간접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1년간 총 매출액 1억에서 1년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들 급여 준 거부터 임차료, 세금 내고 다 해서 이렇게 빼는 거.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수익과 비용으로 대응되면 이건 기간적 대응이라 그럽니다. 1년치면 1년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대응된다. 수익과 비용이 서로가 충돌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미지급 비용은 뭐에 해당되느냐. 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서 집주인한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서 임차료, 비용 중에 임차료 또는 뭐 급여일 수도 있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급여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늦게 준다든가 또는 집주인한테 한 몇 달만 기다려 달라. 근데 12월 31일 장부 마감 기준으로 보니까 원래 임차료인 거 맞는데 돈은 1월 달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장부에 그걸 뭐라고 적느냐? 미지급 임차료. 자, 그러면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미지급금처럼 부채가 됩니다. 갚아야 될 돈. 근데 장부에는 임차료는 적어줘야 돼요. 적어주고 내년에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 비용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당기 수익에 대응되는
어쨌거나 요 임차료를 장부에 적기 때문에 뭐예요? 수익과 대응 서로 차감하는 성격이 있는 건 맞아요. 대응한다는 거는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니까. 자, 요거는 대응되지 않는다. 요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임차료가 비용이 되니까 비용은 적었는데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미지급. 그러니까 미지급된 임차료. 비용으로서는 맞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2급에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급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왔는데,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 대응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요게 임차료 이런 걸로 하나 대입을 해서 생각하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이것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12월 말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이었으나 아래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자, 요거를 반영 안 한 당기순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아래 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2만 원이 계산되어 있으나 해당 보험료 중 선급보험료 해당액은 3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에 장부에 12만 원 적었는데 알고 봤더니 3만 원은 내년도 거 미리 납부한 거더라. 다시 말해서 선급비용이죠. 그러면 요 3만 원은 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전환시킵니다. 선급금처럼.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는 선급비용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요 3만 원 빼야죠. 이 보험료 장부에서. 왜? 요거는 내년도 장부에 넘어갈 거야. 원래 장부에 보험료를 넣으면 안 돼요. 미지급하고는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 3만 원을 빼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비용을 3만 원 빼면 이익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죠. 당기순이익. 그래서 비용 감소분 3만 원을 당기순이익에 더해 줍니다. 그러면 총 당기순이익은 33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이제는 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영업의 비용을 구분할 수 있나 없나 하는 테스트 문제입니다. 다음 지출 내역 중 영업 외 비용이 합계은 얼마인가?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이건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이 대손상각비.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줬는데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법적으로 이건 못 받게 됐다. 그래서 2,000원.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업무와 관련된 걸로 봅니다. 자, 10년 만기 은행 차입금이 이자.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근데 만기가 10년. 자, 이건 1년 이상이다. 그러면 그 장기 차입금이 되고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영업의 비용은 업무와 이자 비용 같은 거는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성은 없는 걸로 보죠. 그 다음에 기부금. 좋은 일 했죠. 자, 요것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기 적용등록 메뉴에서 영업의 비용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 이자 비용, 기부금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요 다음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영업의 비용이죠. 두 개 더하면 4,000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요거 보면서 하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아까 계정과목비 적용등록 메뉴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이번 시험 문제 2급 출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출제를 많이 낸 것 같아요. 아까 뭐 선급 비용이라 안 하고 선급 보험료라 이거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여기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자, 여기 보시면 접대비 요거 813번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 세금과 공과 당연히 그렇고 광고 선전비 당연히 업무와 관련되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만 잘라서 보면 판매비 관리비가 맞습니다. 근데 앞에 기타의가 들어갔죠. 이거는 뭐냐?
일반적으로 대손상학비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을럼 요거에 대한 돈을 못 받게 됐을 때고 기타 의의가 들어가면 매출 채권이 아닌 뭐예요? 기타 채권. 대표적인 게 미수금. 자, 뭐 다른 것 대여금, 뭐 대여금도 들어가죠. 돈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된 거. 이거 매출 채권은 아니에요. 채권은 채권인데. 요게 못 받게 되면 기타의 대손상학비로 처리하고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종종 출제되다가 확실하게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한 거 맞죠? 자, 다음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가에 여기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일반적 표입력 거래가 쫙 문제로 주어지죠. 거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분계를 하죠. 차변에 뭐 대변에 뭐. 근데 분계도 분계장에 정식으로 이렇게 분계하면 분계장이라는 장부에 표시가 됩니다. 분계장에 딱 들어가면 이게 또 알아서 각 장부에 다 나눠줘요. 현금, 외상매출금, 받을럼, 지급금 다 알아서 나눕니다. 옛날에는 이걸 손으로 다 했고 앞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장부 정리했거든요. 그럼 분계한 거를 각 장부로 다 가는 거를 뭐라 그러냐? 전기. 옮길 전자에 기록할 기자 한자로 옮겨서 기록한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수정전 시산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다 모아놓고 이상이 없으면 기말결산 정리사항 분계하죠. 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까지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다? 전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A와 B, 요거 두 개죠. 각각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지은 것, 일정 시점 기업이 A를 나타낸 표를 재무상태표라 하고, 그럼 뭐예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재무상태를 나타내니까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일정 기간, 요건 일정 시점이에요. 12월 31일 현재. 그 다음에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이 무엇을 나타낸 표를 손익계산서라 한다. 이거 재무상태니까 이건 손익계산 아니고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거, 경영성과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 자산이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뭐 우유, 과일 막 들어오죠. 라면 같은 거. 그러면 식품 같은 것들은 빨리 팔아야죠.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고. 반대로 귀금속, 골동품은 뭐예요? 후입선출법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종류 있죠? 섞어서 막 파는 거, 맥주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이동평균법, 어떤 때는 총평균법. 또는 하나하나 귀금속 제품 하나마다 가격 장부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개별법. 그 다음 뭐 소매 재고법. 자, 이건 재고 자산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 그 방법을 말하는 거고, 요 밑에 보면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건물 같은 거, 감가상각 방법. 보통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많이 하죠. 기계 같은 거는 생산량을 몇 개를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많이 되죠. 영업용 택시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명으로 따졌을 때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5 플러스 4 플러스 3, 2 플러스 1분의 첫 해다. 그러면 5년, 그 다음 4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연수합계법입니다. 그러면 개별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이건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 요거고요.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는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그래서 4번이 해당 안 하는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났고요. 질문 같은 거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제가 거기까지 커버를 못하니까 박쌤 전산회계 네이버 들어오셔서 여기 보면 질문 답변이 한
거의 7, 80만 개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질문 올리면 바로바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론 시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 실무 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